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의미가 있는 뜻밖의 글을 한번 읽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아침 이슬 우리가 보통 살아오면서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죠. 우리 한참 젊었을 때는 남미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남미의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것을 미국이 수탈해가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학을 이제 저처럼 전공하고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대략 또 이제 사회주의 법 같은 거, 법 철학 같은 거 이런 게 또 약간씩은 또 매료되기도 하죠. 또 그때는 청년 때는 김대중 씨에 한번 또 매료되었고 잠시 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면서 이제 아침 이슬 이런 노래들은 굉장히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많이 했던 어떤 대학생들이 아주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뭔가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김민기라는 분의 이름을 들을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정우상 논설 위원님이 썼는데 우리 김민기 씨에 대해서 좀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건 개략적인 걸 써놓으신 게 있고,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또 멋있는 분이었었는데 왜 우리한테 알려지기에는 한쪽으로만 전달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거나 관심을 뒀으면은 그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김민기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혹시 또 저처럼 또 가문해가지고 우리 김민기 씨를 갖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하면은 요 글을 혹시 듣는다면은 또 시각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3년 김민기는 지금의 목동인 신정동에서 야학을 했다. 야학은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닐 수 없거나 낮에는 공장에 다녀서 밤에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을 위한 배움터였다. 국가 대신 대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방영된 김민기 다큐멘터리에선 이제는 60대 후반이 된 그때 신정야학 교사들이 모여 김민기를 기억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이인용 전 삼성전자 사장, 김한전 JB금융지주 회장이다. 당시 학생형 영어 교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나는 노동자, 너는 자본가, 이런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라는 문구가 있었다. 빈민층 학생들에게 인형 교육을 통해 계급의식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민기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사상 주입을 하려고, 정치적인 교육을 하려고 이런 야학을 하는 게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 저항가수 김민구는 왜 그랬을까? 김민기를 두고 가계간 운동권 같지만 사실은 순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경기고 선배였던 손학규도, 음악친구 송창식도, 신정야약 후배들도 그렇게 김민기를 기억했다. 순수라는 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대략 정치적이지 않다는 뜻이라면 김민기가 순수했다는 평가는 절반만 맞다. 서울대 미대를 다니던 김민기는 빈민촌 야학 이후에는 인천 부평의 공장으로 갔다. 경기도 연천에서 농사를 지은 적도 있다. 거창한 계급투쟁 이런 건 아니었지만 변혁의 주체가 도시 빈민, 노동자, 농민이라는 분명한 의식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유신시대와 80년대 시 현장에서 애국가처럼 불렸던 아침 이슬을 만든 김민기. 87년 민주화 이전까지 그의 모든 노래가 금지곡이 되면서 김민기는 실제와 달리 투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탄탄대로를 예상했던 김민기는 예상 못한 벽을 만났다. 민주주의 그 다음 사회주의와 반미를 추구했던 운동권은 김민기를 계급의식이 희박한 관념적 지식인으로 비판했다. 왜 노동해방이나 조국 통일 같은 메시지를 노래에 분명히 반영하지 않느냐는 불만이었다.
혁명의 시대가 되자 김민기는 한마디로 물러났다.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기반으로 뮤지컬과 연극을 무대에 올렸고 마지막까지 어린 연극과 노래에 헌신했다. 사람들은 그를 높은 봉우리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저 고갯마루에 불과하다고 했다. 학전 폐지를 계기로 그의 노래와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민기가 민주화 이후 정치와 거리를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는 김지아와 이문열, 황성영 같은 예술가들이 정치와 불화를 겪으며 짊어졌던 불운과 불편함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이와 달리 김민기는 아침 이슬은 시위하는 대학생도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통령도 재벌회장도 함께 부르는 노래다. 저들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상록수는 누군가에게 저항의 노래지만 누군가에게는 통합과 희망의 노래다. 지금 우리는 회색과 포용을 용납 않는 극단의 시대 속 터널을 지나고 있다. 현금 25만 원을 주자 말자 기득권 보수 인내, 종북 좌파 인내, 분열의 언어가 박수를 받는다. 계급의식을 쥐하지 말라고 한 것도 김민기이고 빈민 청소년에게 야학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아두려 한 이도 김민기다. 야학 후보였던 이인용은 이렇게 기억했다. 민기 형은 저항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아마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생각했던 것 같다. 참 멋있는, 참 생각이 깊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분이었던 것 같네요. 이 좀 짧은 글로 제가 김민기라는 분을 전부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관련된 걸 좀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 정말로 그 소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노래로 국민들의 가슴을 갖다 달래주었던 또 희망을 주었던 이런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상 논설위원님 이런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